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3대 지수 강세 보여줬고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엔비디아, AMD 같은 종목들 올라가면서 일단은 이틀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 시간 외거래에서 지금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실적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저가 모델의 출시를 가속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으로 삼아볼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역시나 빅테크 그리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는 주간이다 보니까 속보성 뉴스도 정말 많은데요.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면서 뉴스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장 복귀부터 같이 진행해 보시죠. 요즘 국내 시장은 뉴욕장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흘러가는 기분입니다. 뉴욕장이 크게 올랐던 날은 오히려 우리가 그에 반응을 하지 않고 크게 빠진 날은 생각보다 잘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 거래일 미국장이 나름 선전하며 중동 리스크 완화에 반응해서 올라갔었는데 우리 장은 어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중동 리스크 완화를 그 전날 이미 선반영했다라는 분위기로 해석이 된 거죠. 어떠한 이슈를 두고 말 그대로 뉴욕과 한국의 시간차를 보여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제는 양지수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상승과 하락 종목 개수 보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시장의 관망세가 조금 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 주 빅테크 그리고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고 또 주 후반에는 PC 물가 미국에서 데이터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앞둔 경계감이 조금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향 모색의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어제는 하락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PBR과 조선, 방위산업 그리고 기타 테마에서 나름 지수 하단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밸류업 쪽은 상승하긴 했는데 이 중간에 횡재세 법안에 대한 우려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랐던 쪽을 보시면 외국인은 여전히 반도체 등으로 매도를 하면서 다른 섹터로 자금을 살짝씩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상승 섹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지켜보시죠. 일단 조선이 눈에 띕니다. 1분기 흑자 전환 전망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규제 속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어제는 캐나다 이제 특정 경제 사절단에 대한 기대까지 등장했죠. 잠시 후에 좀 더 살피겠습니다. 오션이 8% 정도 상승세 나타냈고요. 어제 이 시간에 연결고리로 전해드렸던 AI의 아버지가 전력 조달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원자력 기업 등에 이어서 태양광 쪽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을 살폈던 바 있습니다. SDN이 27% 급등했고요. 태웅도 11% 상승했는데요. 여기서 특정 종목이 하나 눈에 띕니다. 태웅인데요. 조선에서도 태웅이 눈에 띄고요. 태양광에서도 태웅이 눈에 띕니다. 나름 교집합 종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조 회사입니다. 단조라는 것은 쇠를 녹여가지고 그것을 틀을 만들거나 혹은 모양을 낼 수 있는 업체이죠. 당연히 태양광, 조선, 원자력 등등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조 기술이 조금 뛰어난 태웅이 어제 추가 상승을 나타내면서 10% 정도 급등하기도 했죠. 그 밖에 특징 종목 겸 섹터를 들어 올린 기업이 바로 HD 현대일렉이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78%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마이너스 7% 정도에서 10% 급등으로 치솟았다가 상승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도 5%. 정말 말 그대로 급반전의 드라마를 썼고요. HD 현대엘렉 덕분에 재룡전기, 가운전선, 대원전선 등의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산과 우주도 지수가 그렇게 큰 탄력 없을 때 여지없이 방위산업 우주는 나름 지수를 좀 지지해주는 섹터로 늘 이름을 올리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폴란드
폴란드 장차관의 방한 일정,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 이슈, 여기에서 결국 원전과 방위 산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짚었던 바 있었는데요. 오늘 또 폴란드 차관이 방산 기업들의 방문을 해서 특정 무기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슈 등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7% 상승세, 한화 시스템, 코츠 테크놀로지도 강세였죠. 그리고 증권사에서 우주항공 기업들, 특히나 위성 기업들이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가치가 좀 달라진다라는 보고서도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위성 쪽에 조금 더 특화된 기업들이 더 강한 상승을 나타냈던 어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올랐던 쪽을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실적이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수주 모멘텀이 있는 곳이던가 전력기기, 방위산업, 조선 등이 되겠죠. 그리고 AI 전력과 연결이 짙은 곳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젠 태양광 혹은 전력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좀 바라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점, 그러면 그 가운데서 대장주 중심의 대응을 하는 게 지금의 시장 분위기에선 좀 맞지 않을까 생각들기도 합니다. 그 밖에 테마 혹은 조금 작은 섹터로 놓고 봤을 때는 게임과 로봇, 철강, 바이오 등에서 강세 흐름 보이기도 했네요. 어제장은 올라간 종목 혹은 업종 테마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큰형님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가 힘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회복의 정석을 보여준 HD 현대엘렉트릭입니다. 진정한 프로는 여러 가지 못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이들을 말하죠. 정말 갖은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D 현대엘렉트릭이 어제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지는 우리 다 압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그런데 이익이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다. 그것이 바로 장기 상승의 원인이 혹은 이유가 될 수 있었겠죠. 2022년도에만 114%, 작년에 93%, 올해 또 197%. 그러니까요. 다른 종목 다 빼고 그냥 요거 하나 포트에 있었으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HD 현대엘렉이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 어제 실적을 내놓고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줬죠. 마이너스 7%에서 순식간에 급등하면서 10%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 조금 줄여 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1분기는 이 전력기기 쪽에는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냈다는 거죠. 일회성 이익이 조금 있었다라고는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OPM 같은 경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수주잔고 절반 이상 58% 정도가 북미 물량입니다. 이쪽은 수익성 부분에서도 마진율이 높아서 상당히 좋죠. 환율 상승도 긍정적이고 앞으로 디지털 전환의 수요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회사 측에서 컨콜에서 이야기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요즘은 빅테크, 요게 좀 달려야지 더 관심이 가는데 메타, 아마존, 구글 등에서 변압기 쇼티지 관련한 문의가 많았다라는 추가 코멘트도 나오면서 어제 좀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적에 명확히 관심을 두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고요. 발전 전력과 관련해서 또 연결고리 있는 종목인 SGC 에너지도 어제 호실적으로 9% 급등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적 나올 기업들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의 실적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광산옆에서 청바지를 판매하는 전력 업체 이야기는 2022년도부터 꾸준하게 살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보여드렸던 모멘텀 판입니다. 신재생이 가동되려고 해도 전력 설비는 필요하고 전기차나 이상 기후에서도 전력 설비 니즈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거기다가 미국은 지금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 수요.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고 중동 등도 마찬가지이죠. 이 모든 모멘텀으로 작년과 재작년 올랐다면 올해 197% HD 현대엘렉의 상승의 힘은 바로 AI가 되겠지요.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이 리슈어링뿐만 아니라 여기에 AI에 집중하는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등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훨씬 더 구축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바클레이즈가 정기화는 메가테마다라는 이 얘기 꺼내놨을 때라도 말을 제대로 들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력 관련주 영역이 점점 확장이 됐죠. 처음에는 오로지 변압기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변압기만 갖고 되겠어. 전선도 필요하지. 구리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이쪽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쪽 종목들도 꽤 많이 올라왔죠. 만약에 여기서 더 확장이 된다면 기자재 쪽까지 옮겨가게 될 텐데 뭐 최근에는 제일전기공업 등도 한 번씩 관심을 받는 걸로 봐서는 이미 이쪽도 관심권에 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승 부담이 굉장히 많은 섹터이기도 해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굳이 작은 종목들보다는 대장주 중심의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피카츄가 진화해서 라이츄가 되듯이 전력 쪽도 계속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피크아웃 논란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일, 20일 그리고 월간 수출 데이터 등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좀 민감하게 살펴볼 내용이 가득합니다. 전력 쪽 올라서 좋은데 지금부터 어떨지 고민되긴 하네요. 잠시 후 시간 허락하면 AS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순항. 조선 섹터는 저희 시간에 정말 많이 브리핑을 했었던 섹터입니다. 특히나 수정 앵커가 올해 집중적으로 살펴줬었는데요. 신한투자에서 조선 5개 회사의 합산 영업이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 어제 또 긍정의 의견을 추가했죠. 지금 매출액 부분에서는 조업 물량이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올라가서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이익률 측면에서는 조선사들의 적자 호선이 작년 40%에서 지금은 그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익이 긍정적으로 잡힐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환율, 유가, 후판가 모두 다 지금 조선 섹터에는 나름 우호적이고요.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 다만 중국의 저가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의견 나왔네요. 어제는 이 업종에 대한 이슈보다는 캐나다 무역사절단 얘기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무역사절단이 차례로 방문했는데 지금 캐나다가 잠수정 교체를 예고한 상황이죠. 그 규모가 70조 정도 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방산 쪽으로도 조선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잠수정과 함정 모멘텀, MRO 이야기 많이 드렸었죠. 하나오션이 그 중심에 있었고요. 8% 정도 어제 올랐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3.7% 어제 상승 흐름 나타냈네요. 조선과 조선 기자재 그리고 부품사들까지 강세 움직임을 같이 보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신재생과 원전, 조선, 방산 등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태웅입니다. 그래서 태웅은 어제장이 10% 정도 올라섰는데 태웅도 올해 시세가 나쁘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뭐 소리 없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관심을 둘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올라섰습니다. 일단 들려온 내용을 보시면 4월 S&P 제조업 PMI가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요즘엔 그렇죠. 지표가 좀 좋지 못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살짝 불지피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 재무부 2년물 입찰 수요가 견고했다. 수요가 좋았다라는 것은 금리 하락 쪽으로 보시면 되는 이슈이고요. 22 부총재가 놀라운 일이 없다면 6월 인하는 기정사실화돼 있다. 그러니까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고요. 2년물 역시나 4.9단으로 내려온 흐름 포착이 됐죠. 그 밖에는 사실 실적 이슈가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시간 외에서 나왔고 10% 급등,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시간 외에서 나오고 6% 급등 흐름. 잠시 후에 세부 내용은 좀 더 짚어가겠습니다. 이런 실적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다 보니까 남아있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도 올라가고 있네요. GM은 컨센을 상회했고 가이던스를 상향하며 4% 올랐고요.
있고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죠. 스포티파이도 1분기 첫 영업 흑자 소식을 전하면서 11%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빅테크 업체들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 엔비디아가 결국 하루 급락한 거를 이틀에 걸쳐서 거의 다 만회해 나가네요. 오늘도 3% 이상 올랐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가 지금 기술주들은 거품이 좀 많이 껴 있는데 엔비디아는 조금 놀랍다, 남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AI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실적 시즌에서 이제 메타나 다른 기업들이 AI 투자를 좀 더 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꺼내놓을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자극되면서 올라줬습니다. 엔비디아만 오른 건 아니고요. 급락했던 슈퍼마이크로 등도 회복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시세적으로는 다른 종목 대비 크진 않습니다만 나름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IT 정보기술 그리고 컨설팅 회사 측에서 코파일럿을 대량 구매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적을 앞두고 코파일럿을 대량 구매했다. 막 25,000 계정 정도를 뭐 구매했다라는 소식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이익에 당연 도움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을 살짝 자극하면서 1% 이상 올랐습니다. 자,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되자 금은 이틀 연속 하락하고요. 이란산 원유 제재 부활 이슈 속에 유가는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테슬라 실적입니다. 과거형으로 이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도 아프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장 시간 외 시세를 본다면 아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악순환에 들어가 있었죠. 전기차 캐즘.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경쟁 심화를 극복하려 가격을 낮췄고 마진이 축소되고 감원하고 실적과 주가가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전을 기대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고요.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 모델 2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이 기대감에 사실 찬물을 중간에 로이터가 끼얹었죠. 테슬라가 그거 포기했어 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테슬라 측에서는 로이터의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테슬라가 내놓은 목소리로 봤을 때는 로이터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느낌도 살짝 드네요. 앞으로 뭐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요. EPS와 매출이 뭐 예상 상회, 예상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저렴한 모델 출시를 가속화하겠다라는 하나의 코멘트가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시간 외에서 제가 봤던 때가 7%, 들어오기 전에 보니 10%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선반영이 돼 있다라는 것과 모델2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로보택시와 FSD에 대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기대 등이 다시 한번 자극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테슬라와 2차 전지는 사실 수급적으로도 지금은 약간 빈집의 느낌이죠. 이쪽으로 단기적 관점으로라도 자금이 쏠린다면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 장이 해석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는 이렇게 히트맵으로 봤을 때는 전반이 좀 좋았다라는 느낌입니다. 빅테크 좋았고요. 반도체 괜찮았고요. 우리 아픈 손가락이었던 테슬라까지도 장중부터 시간외까지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GM이 실적을 내놨는데 예상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상회했죠. 그래서 주가도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얼티엄 EV 생산 확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얼티엄 EV 관련해서 한국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 2차 전지 쪽에서 좀 더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6월 연례 개발자 회의 이전에 5월 7일 애플 이벤트를 하나 약간 오픈하는 느낌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했는데요. 월가에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아이패드 쪽 이슈가 정말 오픈되고 공개된다면 이것은 OLED 쪽을 자극할 수 있죠. 대표적인 소외 섹터가 바로 OLED이기 때문에 이쪽도 이 모멘텀을 좀 긍정적으로 흡수할지는 보시죠. 자, 때마침 테슬라 실적도 뭐 별로였으나 시간 외에서 이제 모델 2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고 GM에서도 얼티엄 EV에 대한 긍정의 코멘트를 했고 거기다가 2차 전지가 좀 수급에 빈집인 상황에서
인덱스 보고서가 나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한화투자에서 냈더라고요. 내연기관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다. 지금 캐즘에 들어가 있는 전기차 캐즘 상황이긴 한데 어차피 이쪽 방향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것에 확신을 나름 실어주는 보고서였네요. 자율주행 결합 통합화, 모빌리티나 로보틱스로 확장을 하려면 전기차 전환은 어쩔 수 없다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한화에서는 긍정적으로 본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현대위, 한국타이어앤 테크로 꼽았고요. 이 외에 전기차에 대한 키워드가 오늘 시장에 2차 전지에 힘을 실어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분위기였고요. 뉴욕장 내에서 반도체도 흐름이 좋았죠. 반도체 전군 일어나라. 원래 전군 일어나라는 나 혼자만의 레벨로 명대사인데 약간 일어나라라고 명하기엔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날래로 바꿔봤습니다. 엔비디아 올라섰고요. AMD, 마이크론, 그 밖에 장비사들 그리고 ASML, 슈퍼마이크로까지 같이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대표적인 약간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로서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로서 장중 1% 올랐고 시간에서 6% 급등 흐름을 보였거든요. EPS도 예상 상회, 매출도 예상 상회했습니다. 거기다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강세 흐름을 기록했네요. 뉴욕장의 시세를 좀 연결 지어간다면 어제 반도체 2차 전지 국내에서 조금 밀렸는데 같이 손잡고 일어나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고리입니다. AI 생태계가 어찌됐건 분야가 계속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였고요. 어제는 또 HD 현대엘렉으로 인한 전력 인프라 쪽의 강세가 다시 한번 도드라졌죠. 그런 가운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과거 분석을 좀 끌어왔습니다. 미국 2030년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많게는 210%까지 2022년 대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상향 조정분을 발전소 기준으로 환산을 한다면 5기가와트, 원자력 3기에서 5기에 달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추가 건설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대선 양 후보도 미국에서 모두 원전에 나름 친화적인 입장을 내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기존의 원전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보다는 이제 원전에 대한 친화적 정책 등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1월이었죠.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이 6월경에 새 원전 8기 건설 발표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또 6월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기대를 솔솔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원전도 관련 종목들 자주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전력 쪽에서 가장 못 간 게 아마 원전이 아닐까 싶어요. 액침 냉각도 한번 시세를 크게 줬고 전력이야 두말할 것 없이 강했었는데 원전은 올랐다가 내려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내려갈 때 더 떨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쪽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름 G2파워는 그래도 바닥 다지고 고개를 들고 있는 흐름인데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단독 뉴스, 롯데케미칼, LG화학의 NCC 부분 통합을 제안했다라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단독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단독 뉴스에 대해서 부인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에 좀 충격받는 사례 등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단독주의는 언제나 하시죠. 자, 이번 주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전력 설비가 다시 한번 주도주 자리에 제대로 복귀할 것인지 전력 설비는 이탈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봐야 되고요. 2차 전지 수급 빈집으로서 테슬라의 반등에 힘입어서 올라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고요. 바이오는 개별 이슈니까요. 그리고 수주 산업이자 수출 쪽 숫자가 찍히는 화장품 방위 산업 조선 계속해서 시장에 나름 한켠을 지지해주는 요소로 남을 것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BOJ 측에서 이번 주 정책회의에서 엔화 급락 방향을 논의하겠다. 정책회의라고 하면 이번 주 주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화 방향은 전체적인 매크로에 좀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 엔화 경합도가 높은 섹터도 마찬가지지만요. 관련한 이슈도 일단은 체크해 두시죠. 일정입니다. 오로지 실적이죠.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오늘 어제 강세였던 하나오션 등도 실적이 나오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 이 시간이면 저희 메타 실적 얘기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내일 국내 기업들 SK하이닉스부터 굉장히 많이 쏟아지니까요. 같이 점검해 가시죠. 자, 시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섹터 뉴스 오늘 어느 쪽 잡아주셨나요? 네, 오늘은 게임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들 한 번 더 보고 할 동안 게임은 너무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요. 게임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밈이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인데요. 그거 굉장히 귀여운 밈인데 게임주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황 자체가 좋지 않고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흐름 보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NC소프트, 위메이드, 펄어비스, 컴투스, 카카오게임즈까지 모두 다 20% 내외의 하락률을 올해 들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NC소프트 4월 19일에 신저가 기록했고 나머지 세 종목도 4월 15일에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NC소프트는 작년 12월에 론칭했던 TL에 대한 실망감에 신제계 출시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의 출시가 1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 올해 굉장한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 가디스 오더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일단은 하락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 흐름 보시면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갔다가 3월부터 중순까지 올라갔다가 쭉 이제 빠졌어요. 3월 중순에 연중 최고가인 8만 원대까지 기록했다가 지금 한 달 만에 44% 정도 밀리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NC소프트 비중이 높은 ETF들의 흐름도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10%가량 올해 들어서 하락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저 어둡고 암울한 상황이 게임주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진다면, 이 금리가 올라간다면 신작 개발부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수 경기도 좋지 않은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넷마블은 적자 전환할 것으로, 그리고 펄어비스, 위메이드 이러한 종목들도 적자를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이들 기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낮춰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섣부르게 오히려 주가가 싸다라고 해서 저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멀리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워낙에 대규모 MMORPG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인기가 사그라들기도 했고요. 신작 기대치도 낮아졌다 보니까 2분기에도 주가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낮춰잡고 있고요. 상상인증권에서는 최근에 펄어비스 목표 주가를 무려 절반 정도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저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지금 게임주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입니다. NC소프트,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넥슨게임즈 다 신저가를 이달에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 호황기 때는 기존과 다른 뭔가 새로운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 본다면 NC소프트, 모바일 게임 연간 매출 1조 시대를 열었었고,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흥행이 있었습니다. 네오위즈는 이 콘솔 게임이죠. 피해 거짓의 흥행까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큰 변화가 없는 MMORPG. 일각에서는 뭐 MMORPG 계속해서 똑같은 부분들만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를 비롯한 RPG 게임들 그리고 서브컬처, 뭐 캐주얼 신작 전부 다 결국에는 식상하다라는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글로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국내 시장과는 다른 뭔가 공략법이 필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아직까지 이 게임 산업에는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사들이 이 해결책을 찾기 전까지는 좀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상상인증권에서는 과거에는 이 모바일 시대처럼 새로운 플랫폼, 패러다임이 등장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바로 AI나 VR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혹은 과거의 리니지나 펍지 같은 역사적인 히트 같은 이벤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something new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까지도 반등이 어렵다라는 게 증권가 시각이 되겠죠.
게임주 내에서도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앞서 보셨던 대표적인 종목들과는 정말 다른 흐름을 주가상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무려 34% 정도 올라갔습니다. 탄탄한 실적, 주력 캐시카우인 펍지, 이 배틀그라운드가 무료 서비스 전환하고 나서 꾸준히 트래픽이 올라갔고요. 높은 트래픽을 기반으로 해서 크래프톤의 전략은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게임에서 뭐 돈을 쓰는 거 현질한다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 그런 1인당 평균 결제 금액 높이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12월에 동접자가 62만 명 넘었었는데 올해 3월에는 76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작 익스트랙션 RPG인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오늘부터 이제 5일 동안 비공개 베타 테스트가 있고 하반기에 정식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반기 신작들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의 또 재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또 슈팅 게임인 블리드에코 인도도 정식 출시가 되는데요. 인도 시장도 발빠르게 선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사주 취득부터 소각까지 여러 가지 주주 환원책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서 현재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 지지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 이야기고요. 이외에도 M&A부터 지분 확보, IP 퍼블리싱 같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향될 여력은 있다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증권가의 평균 목표 주가가 최근에 또 26만 원 고점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9만 원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어제장에서는 8%가량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크래프톤 지금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도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위메이드입니다. 앞서 다른 이 게임주들과는 좀 다른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어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나이트크로우의 흥행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버전 출시가 되고 나서 첫날부터 동접 15만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거의 40만 명대, 최근에 30만 명대 후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동접자를 40만 명대 유지하는 MMORPG가 흔치 않다라는 게 증권가 이야기입니다. 실적 발표는 5월 7일에 있는데요. 일단은 1분기에 크게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자 지속하겠지만요. 2분기 되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3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믹스 코인의 급등 효과도 있었고요. 위메이드 역시나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제 힘을 받아갔어요. 하지만 장중에 많이 튀어 올랐던 것 대비해서 윗골이 상당히 길게 달았습니다. 위메이드 17% 올랐다가 2% 정도로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는 장중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일단 지금 연중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주가 흐름 좋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탈출할 수 있는 그 신호를 찾은 것인지 그 부분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이 업황 속에서 게임주들 봄은 아직 멀었는지 여기서도 체크해볼 투자 포인트 있다면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앵커의 또보기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주들 한번 짚어드렸었어요. 지난주에 미중 갈등 수혜주로요. 이 지금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3배 인상하겠다라는 그 이야기 나왔는데 칠레에서 더 먼저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최대 33% 넘게 부과하겠다라는 뉴스 전해졌고요. 또 한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 12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러한 뉴스들 좀 전해졌습니다. 일단 관련주들이 어제 일부가 좀 작은 쪽이죠. 장중에 많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윗골이 길게 달면서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뉴스 정말 많이 쏟아져서 빠르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에 맞춤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못 빼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차장님 목 상태가 좋지 못하셔서 방송 함께 못하셨는데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네, 이제 완전히 회복을 했고요. 또 좋은 내용 그리고 좋은 투자 전략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자, 지금 하필 오늘 오신 날 뭔가 질문들이 이렇게 많은 날 또 오셔서 목을 좀 많이 쓰셔야 될 텐데 네. 걱정스러워서 미리 질문을 드려봤고 사실 테슬라 실적 나오고 시간의 급등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흔들리다가 이제 미국에서 약간 이틀 연속 올라주니까 네. 약간의 흔들림에 다시 한번 확신을 좀 심어주는 느낌이기도 한데 2차 전지와 반도체 시장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네, 우선 뭐 테슬라의 주가 반등이 2차 전지 섹터의 뭐 계속적인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의 우위와 우상향을 만들어내기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네. 전방 업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분명한 것은 국내 2차 전지 관련 업종군들이 테슬라 혹은 기타 전기차 관련 섹터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 반등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당연히 호재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테슬라의 주가 반등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각에서 제기됐었던 모델2, 즉 저가 모델에 대한 출시를 진행하겠다라는 우려감 불식 언급과 함께 주가가 세게 올라왔고요. 결국은 뭐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오늘 좀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반도체 섹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라온 섹터이긴 하지만은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최근의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는 판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결국은 시장의 리스크온 분위기가 나올 때 결국은 반도체 업종 위주의 또 반등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이틀간의 주가 상승은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며칠 전부터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전환시켜줄 수 있는 수급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테슬라의 급등은 2차 전지 내에서 뭐 장기적인 시세를 끌어주는 그러니까 산업 자체를 들어 올릴 만한 뉴스는 P나 Q에서 아직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으로 인한 단기적 모멘텀으로 일단 체크하자라는 거고요. 반도체 쪽은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이 내일이잖아요. 네. 이제 그를 앞두고 어떻게 좀 주력 종목들의 대비책을 짜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현 시점에서 지금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매력도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SK하이닉스 실적까지 사실 상당한 공백이었거든요. 거기에 시장 분위기까지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흔들렸고요. SK하이닉스 실적 끝나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 한 달 뒤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빠져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사실 그 트리거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해당 기업들의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환율의 안정화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환시장의 움직임까지 같이 보면서 일단 반도체에 대한 코멘트까지 추가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게임주 갈게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유자 전략과 또 신규 매수 관점의 전략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좋은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려운 섹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주가가 살아있었던 게임주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크래프톤인 것 같은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SK 스퀘어의 블락딜 이슈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 주가가 장 초반 급등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크게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급등이 어제 아침에 미국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됐었고요. 거기에 나이트크로 흥행과 함께 위메이드가 세게 올라왔지만 결국 장중에는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왜 게임주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유저 수의 감소입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한 1, 2년 전부터 유저 수의 감소가 나타났었고요. 네. 그 빈자리를 콘솔이나 PC 게임들이 채워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그리고 올해 들어서부터는 콘솔 게임의 유저 유입도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전방 산업이 커지지 못하는 시장이
성장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금리 환경입니다. 게임주들은 원래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금리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의 금리 상황에서 게임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신작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MMORPG의 실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펀더멘탈 개선은 속도가 느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위메이드처럼 이렇게 해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PC 콘솔과 같은 새로운 장르에 대한 개척 혹은 크래프톤과 같이 장기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는 IP를 개척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좀 차별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의 차별화 기대가 되긴 하나 지금 굳이 게임주는 건들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쳐놓고 가겠습니다. 워낙 선택지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 관심을 줄여야 될 분야는 명확히 정리하는 게 좀 심적으로 나은 네. 것 같더라고요. 자, 조선 가겠습니다. 조선은 올해는 정말 좀 달라질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가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업황 이제 저가 수주도 다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요즘에는 이게 각 올라갈 때 대장주가 있잖아요. 네. 요즘의 대장은 하나오션 같아요. 우선 뭐 하나오션이 워낙 제일 많이 빠졌고요. 제일 못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대장주는 뭐 삼성중공업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빠졌다가 이후에 수주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닝 시즌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도 1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역시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수주에 대한 상선 수주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신조성과가 이것을 극복해내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조선사들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조선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 리스크온 분위기가 나타났을 때는 강세 종목군들의 쉬어감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흔들리면 어떡할까요? 오히려 저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드고요. 신규 매수자들 역시 실적 시즌까지 본다라는 측면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되 어닝 발표 이후에는 또 새로운 수주 없어? 이러한 우려감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네. 그때는 오히려 비중 축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브리핑을 앞서 살짝 하기도 했습니다만 시간 외에서 한화엔진 저희 시청자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는데 네. 어제 상한가 부근까지 네. 올라갔단 말이죠. 이 한화엔진을 비롯해서 엔진 혹은 기자재 그리고 앞서 단조회사 태움까지도 저희 살폈는데 이런 큰 조선사 말고 아랫단의 종목에서는 어떤 거 좋게 보세요? 네, 저도 어제 시간에 하나엔진의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하나오션의 주가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엔진 쪽이라는 또 밸류 체인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네. 드는데요. 사실 저는 조선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분명히 조선사들의 후발주자로서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은 지금 신조선 발주라는 게 작년 대비해서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관련 밸류 체인에서의 탑픽은 저는 조선사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사들의 주가가 좀 부담스럽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후발주자로서는 엔진, 그 뒤에는 피팅이나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태웅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태움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그 밸류 체인 내에서는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무래도 조선사들 내에서의 순환매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 위주로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 또 시청자 혹은 투자자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집요하기도 하고 다소 유치한 질문도 매번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차장님의 픽으로 가볼 텐데요. 제목을 매력적으로 달아주셨어요. 누구나 궁금해한 팔았던 삼성전자 다시 사고 싶다면 그러니까요. 다시 사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좋은 선택지가 될까요? 네, 우선 뭐 주식을 단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며칠 전에 이제 모 증권사 퀀트 분석 리포트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승률 95%의
전략 상당히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제목이었는데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이 넘었을 때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은 1년 뒤에 성공할 확률이 95%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유는 결국 환율의 안정화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단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군들은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1분기에 우리가 잠정 실적을 통해서 업황의 저점을 확인을 했고요. 환율의 안정화까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집중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삼성전자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오늘의 관심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지금 접근해서 얼마예요? 네, 현 시간 접근 때 이후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5,000원 선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짧습니다. 72,500원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0원 다시 저 숫자를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뉴스 7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승리 확률은 95%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많은 뉴스를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 저랑 차장님 그리고 수정 앵커 다 화이트 의상이잖아요. 예. 화이트가 보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잘 보호해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